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감정이 먼저 이끌려서 결혼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든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를 겪지 않을 수 있는 그 조건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정이 스며들 수 있는 사람을 찾든 그게 결국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30이 넘어서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인연에 대해서 사람들을 그냥 딱 반으로 뚝 잘라서 난 결정사 안 맞아, 난 소개팅 안 맞아 해버리게 되면은 결국 자기를 우물 안에 갇혀버리게 만들고 스스로가 남자 복이 없다고, 좋은 남자가 없다고 막 푸념을 늘어놓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나이가 20대 중후반이라면 정말 현실적으로 미래 남편의 얼굴이 바뀔 수도 있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진지하게 한번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라이브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유신님은 결정사나 소개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대방의 학벌, 집안, 배경 등 알고 시작하는 만남이요. 사람 만날 곳이 없다 보니까 결정사에 등록할까 좀 고민이 되네요. 그런 곳에서는 괜히 사람 진지하게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좀 이런 고민을 해요. 비교적 나이가 어릴 때에는 소개팅 어플에서 진지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나이가 조금 들 때는 결정사에서 진지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두 질문에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소개팅이든 결정사든 모두 외모, 배경 같은 보이는 것을 먼저 따져보고 나서 시작하는 관계다. 이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보편적이고 자연스럽게 만나는 과정을 돌이켜보면은 상대방의 외모, 배경 이런 것들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것들을 알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까지 모두 부합하기에는 어렵다는 그 어떤 한계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사내 연애를 하는 3년 정도 만난 20대 후반 커플들이 있다고 예를 들어봐요. 근데 월급은 정말 쥐꼬리만큼 주는 회사라고 칩시다. 난 슬슬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 남자친구가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직을 결심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도 이 사람과 결혼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내 한평생, 반평생을 정말 함께할 좋은 남자다라고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 그 현실적인 타협이 이루어질까 말까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연애와 결혼이라는 건 분명히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은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이 말을 한 번이라도 좀 더 의미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것을 이 메타포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의 감정과 미래의 안정성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연애가 의미하는 그 메타포가 현재의 감정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그 메타포가 미래에 대한 안정성을 뜻해요. 여러분은 현재 느끼는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 이 둘 중에 더 무엇이 중요하다고 딱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정말 다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의 이성은 분명히 둘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인간의 감정은 현재에 가까울수록 더 큰 가치를 느끼는 경향 때문이에요. 제가 한 가지 그냥 사소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누가 돈을 준대요. 지금 너 100만 원 받을래? 아니면 1년 뒤에 120만 원 받을래?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100이면 99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나 지금 100만 원 받을 건데 이런 선택을 할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하더라도 120만 원을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임에도 불구하고요. 아무튼 내가 내 이윤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떤 현재의 감정 그리고 미래의 안정성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 우리는 조삼모사의 그 오류에 빠지게 돼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사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린 관계를 맺을 때 소개팅 어플은 그냥 사실 별로, 결정사는 별로, 너무 그냥 속물적이야 라는 것처럼 어떤 편견에 휘둘려서 그건 좋은 인연이 될 수 없다라고 애초에 판단을 해버리는 문제. 이게 제가 오늘 영상에서 궁극적으로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감정이 먼저 이끌려서 결혼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든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를 겪지 않을 수 있는 그 조건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정이 스며들 수 있는 사람을 찾든 그게 결국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30이 넘어서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인연에 대해서 사람들을 그냥 딱 반으로 뚝 잘라서 난 결정사 안 맞아, 난 소개팅 안 맞아 해버리게 되면은 결국 자기를 우물 안에 갇혀버리게 만들고 스스로가 남자 복이 없다고, 좋은 남자가 없다고 막 푸념을 늘어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명 중 좋은 남자가 있을 확률이랑 4명 중에 좋은 남자가 있을 확률 당연히 후자가 더 높아요. 우리 주위에서도 정말 남자를 잘 만나는 여자들을 보면은 자리를 가리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어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어떤 자리나 루트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맥에도 한계가 있으면은 당연히 남자를 만날 수 있는 루트를 늘리든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드리는 어떤 결정사 혹은 소개팅에 대한 그 편견을 없애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남자를 못 만나는 여자들은 아주 작은 우물에서 비단 잉어가 있기를
바라기만 하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A와 B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서 A는 보편적인 만남, 자만추죠. 그리고 B는 결정사 소개팅 등 그런 어떤 인위적인 만남이에요. A라는 건요, 자연스럽게 감정이 커진 뒤에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B라는 건 현실적인 문제는 이제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조건을 두고 만나니까. 하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감정이 생겨야 되는 그 문제를 겪는 관계예요. 자, 이 두 커플이나 두 관계 모두 각각의 상황에서 극복해야 되는 그 무언가는 다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왜 저는 자만추보다 이런 입만추, 차라리 왜 B가 좀 더 나은 선택이 되냐면은 감정과 확신만 생기면 되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나의 조건들도 있고 지금까지 내가 잘 밟아왔었던 나의 배경이 나의 어떤 커리어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나는 그 사람과 또다시 비슷한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여력은 이미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감정만 간다면, 이 사람에게 확신만 간다면 그 나머지의 것들이 모두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A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라는 걸 따져봤을 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견디고 싶고 내가 아무리 해결하고 싶어도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그 불확실성 요소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뭐 부모님의 반대, 아니면 경제적인 기준이 안 맞아서, 현실적으로 내 남자친구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막상 만나서는 몰랐지만 그 당시에 가서 문제가 되는 그 무언가들, 이런 어떤 등등의 것들 때문에 극복하는 과정이 최소 A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2년 혹은 정말 심하게는 결혼 직전에 파혼을 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났었던, 예를 들어 6년을 만났다면 6년의 시간이라는 게 난 송두리째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B의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서 3번 정도만 만나보면 그냥 답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어차피 조건 보고 만났으니까 내가 이 사람의 감정이 가 안 가? 그랬을 때 감정이 안 가? 한 번에서 3번 정도만 만나보면 내 인생에서 걸려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가 딱 답이 나온다고요. 저는 뭐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된다는 게 또 단점이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건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런 어떤 편견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여있을 때 나를 좀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날 수 있는지 그걸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남겨놓을게요. 야, 그렇게 조건 보고 만나면 그게 만남이냐? 그게 비즈니스지.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백받기 전에도 우린 그렇게 따져보고요,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게 따져봐요. 그렇게 따져보는 건 괜찮고 이렇게 따져보는 건 안 괜찮은 걸까요? 결국 우리는 다 따져봐요. 그냥 사람들이 안 좋게 바라보는 그 사회적인 편견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회적인 편견에 매수가 돼서 여러분의 행복이 꺾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